안녕하세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비타민 같은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살면서 꼭 한 번은 경험해 볼 수 있는 중고차 구입과 관련한 법률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중고자동차 상사 입장에서 그리고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많은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조금의 욕심으로 인해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중고차를 구입하고 또 안전하게 중고차를 팔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자동차 구입, 잘만 활용하면 정말 좋은 방식 아닌가요? 신차 수준의 차를 좀 더 싸게 구입할 수 있고 아니면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가격을 검색해서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사이트에서 보고 차를 보러 가면 연식이 다르다거나 성능이 다르다거나 아니면 하자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이런 문제 때문에 대기업에서는 직접 중고차를 인증해서 직영으로 팔려고 하기도 하고,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의 반응도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그것은 그만큼 중고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못 믿는다, 이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런 반증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딜러의 말만 믿고 구입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중고자동차의 품질이라든지 허위 매물 문제에 대해서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제도를 내놓고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중고자동차 판매 사기 유형과 그리고 미연에 이를 방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혹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만 시청을 하신다면 적어도 90% 이상에 있어서는 중고자동차를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고자동차 판매 사기와 관련한 유형들을 살펴볼 텐데요. 그 대표적인 게 허위 매물입니다. 지금 사진으로도 보고 계시겠지만 어떠한 사이트를 보면 예를 들어 벤츠 S클래스라고 할게요. 1억이 넘는 고가의 차량이죠. 그런데 사이트에는 이 차량에 대해서 150만원, 200만원 이렇게 가격이 터무니없이 싸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판매 광고들에 나온 내용들은 대부분 허위인데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차량이죠. 그런데 일반 시민분들은 그 가격에 혹해서 전화를 하게 되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실제로 그 사이트에 나와 있는 사진이나 연락처를 보고 연락을 하더라도 거기 나와 있는 사진들에 있는 사원들도 대부분 등록되어 있는 사원들이 아니죠. 허위라는 겁니다. 이런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게 되면 대부분 고객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차 가격이 왜 이렇게 싸죠? 뭐 이 차 진짜로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묻게 되죠. 그러면 대부분 상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차량은 경매로 잡아온 차량입니다. 아니면 이 차량은 전시 차량입니다. 아니면 저희가 이 회사를 정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재고 처분을 하게 돼서 싸게 내놓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그렇게 좋은 차량이 실제로 존재를 하고 가격이 싸다면 자신이 구매하면 될 거를 남한테 권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가격대에 현혹이 된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쉽게 안 들죠. 그냥 가격에만 꽂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허위 매물을 올려놓은 그 딜러가 얘기한 말만을 믿고 그 차량을 바로 보러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후에 고객들은 그 딜러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지금 가면 이 차량을 볼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겠죠. 그러면 10중 8구 딜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바로 오면 차량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의 손님이 많아서 얼른 오셔야 된다. 우리가 지금 창고에 차를 넣어놨는데 8시까지밖에 안 한다. 그러니까 지금 오셔야 차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급하게 달려가서 보면 실제로 그 차량은 존재하지 않죠. 그럼 딜러는 갖은 이유를 대면서 다른 차량을 권하게 됩니다. 다른 차량을 소개하겠다. 광고했던 그 차량은 압류가 많다. 하자가 있다. 광고 때문에 그런 얘기를 못했지만 이 차량 문제가 많은 차량이다. 이렇게 해서 고객의 마음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고객을 여기저기 다른 차량을 보게 하려고 끌고 다닙니다. 지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고객들은 지친 마음에 그냥 이거 살게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결국 구매 의사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폭행, 협박, 감금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이 많이 성행을 했었는데요. 즉 고객에게 이 차량 저 차량을 보여주는 것을 빌미로 수고비를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이를 이유로 차량을 강매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와 같은 방식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기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고객을 유인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고가의 차량을 가격을 확 낮춰서
고객을 유인하는 방식, 이것은 아직도 성행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보다 더 진화한 방식이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인 차량의 가격보다 조금만 낮춰서 저렴하게 해놓고 고객이 그 광고를 보고 오게 되면 이 차량은 경매로 잡아올 차량이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 보증금을 내면 싸게 경매로 차를 잡아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쉽게 입찰 보증금이란 명목의 금원을 선지급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그 과정에서 이미 말을 맞춰놓은 같은 회사의 직원이 나와서 마치 경매 관련인인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과정을 보고 고객은 더 현혹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과정은 전부 거짓인 거죠. 그런데 딜러들은 이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매 입찰 보증금으로 돈을 다 써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즉 고객은 딜러에게 돈을 이미 줘버렸기 때문에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돈을 안 돌려주니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딜러들은 결국엔 그 돈을 무기로 해서 다른 차량을 계속 제시하게 되고, 피해자인 고객의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어쩔 수 없이 다른 차량을 구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른 차량은 제 값에 제 성능의 차량을 구입하게 되느냐? 꼭 그것도 아닌 거죠. 결국에는 딜러들은 이미 돈을 받았기 때문에 더 속칭 갑질을 하는 것이고, 고객 입장에서는 끌려다니게 되기 때문에 제 값보다 높게 혹은 그 값을 안 줘도 살 수 있는 차량을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위와 같은 허위 매물에 속아서 차를 강매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중고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인피디의 질문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부분이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허위 매물의 유형을 살펴봤던 것이기도 한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방법은 중고차 시세를 명확하게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중에 SK 엔카라든지 KB 차차차라든지 이런 사이트가 잘 발달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중고 차량의 시세를 우리가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차량을 구입하시기 전에 이 차량이 허위 매물인지 아니면 실제로 판매하는 차량인지를 알아보는 과정도 선행돼야 될 텐데요.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자동차 365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차량의 넘버만 입력하시면 이 차량이 현재 판매하는 차량인지 아니면 가짜로 올려놓은 차량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적당하다고 해서 중고자동차 판매 전시장에 도착하게 되면 그 판매사원이 나오게 될 건데, 그 판매사원의 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등록된 딜러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한국자동차 매매조합에서 운영하는 코리아카마켓,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등록된 사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허위 매물 유형으로 말씀드린 사례가 있었죠. 그 두 번째 사례, 거기서 보았다시피 절대로 어떠한 명목의 금원이든지 선지급은 삼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중고자동차 구입에 있어서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부분이죠.